포체티노 손흥민 1000억 영입 위에 레비와 직접 런던 회담. 첼시의 부활은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 영입 조건 모두 맞춘 첼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 30. 손흥민의 프로 13시즌 커리어를 자세히 보면 언제나 우상향으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상 혹은 부진으로 한두 시즌 정도 하락세를 겪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성장했기에 아시아 역사상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손흥민의 커리어에 처음으로 하락이 찾아온 게 이번 2022-2023 시즌이다. 토트넘 호스퍼도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를 겪게 됐다. 커리어 첫 하락기를 겪은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2021에서 2022 시즌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에 오르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당시 득점왕이 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무리했다. 거기다 마침 월드컵도 있던 헤라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개막한 2022에서 2023 시즌의 일정을 시작한 손흥민은 한국 투어와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등으로 휴식도 부족했다. 이는 곧 도구로 작용했다. 또한 득점왕으로서 집중 견제와 지난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부담이 겹치며 전반기 손흥민은 19경기 5골 2도움으로 크게 부진했다. 5골이지만 실제로 골을 넣은 건 2경기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월드컵을 3주여 앞두고 아나골절 부상까지 당하면서 결국 월드컵도 4경기 1도움에 그쳤다. 그래도 휴식을 가진 후반기, 손흥민은 반등했다. 후반기만 놓고 보면 28경기 9골 4도움으로 좋았고 마지막 12경기에서는 5골 3도움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시즌 최종 성적은 토트넘 소속으로 47경기 14골 6도움. 토트넘에서만 EPL 100호골도 넘겼고 7시즌 연속 20공격 포인트라는 대기록도 이어갔다. 하지만 시즌 내내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와의 겹치는 동선 문제로 인해 오히려 페리시치를 보좌하고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했던 팀의 전술적 문제. 그리고 팀 전체가 지난 시즌 리그 4위에서 8위로 하락할 정도로 부진하면서 손흥민 역시 개인 커리어 첫 하락을 맛봤다. 유망주였던 독일 시절부터 줄곧 성장해오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015에서 2016 시즌 40경기 8골 6도움을 기록해 18세였던 데뷔 시즌을 제외하곤 가장 적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낯선 EPL 무대로의 이동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고 해당 시즌을 통해 손흥민은 EPL과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혹독하게 배웠다. 반면 올 시즌은 분명 여타 시즌과 다르게 처음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힘들다. 물론 일각에서는 14골 6도움이 어떻게 부진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고액 연봉자로 기대치가 큰 손흥민의 입지를 생각하면 부진했다는 말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손흥민의 올 시즌 부진이 최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의 시작이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쇠화가 찾아올 수 있는 30세 시즌이었다는 점도 걸린다. 매 시즌 성장하다 딱 한 번이 하락을 맛봤지만 다음 시즌 다시 증명해내야 할 손흥민이다. 이제 초점은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다. 2008에서 2009 시즌 8위를 차지해 2009에서 2010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 것이 마지막이었던 토트넘이다. 이후 챔피언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든 13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에 나선 토트넘은 다음 시즌 14시즌 만에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못한다. 다음 시즌이면 손흥민은 31세다.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한 채 오직 EPL에만 참가하는 시즌을 맞게 된다. 손흥민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나가봤던 선수이기에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 커리어에서도 큰 손해다. 여기에 토트넘의 상징인 해리 케인 역시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의 새 감독이 와도 과연 잘 맞을지, 그 감독은 잘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계속 뛴다고 토트넘 역사상 최고 레전드가 되기엔
토트넘 역사가 깊다. 결단이 필요하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담기엔 토트넘이 너무 작아졌다. 물론 이적에도 변수는 많다. 높은 이적료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상황에서 손흥민의 나이 역시 31세라는 점은 다음 이적팀이 3에서 4년 후 이적료를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손흥민의 연봉 요구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2019년 이후 하락만 하고 있는 토트넘에 남는다고 얻을 게 뚜렷하지도 않다. 선수들의 로망인 우승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손흥민이 은퇴하기엔 위대한 커리어가 아깝다. 그리고 손흥민이 아니라면 어떤 아시아인도 허락하지 않은 꿈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 입단할 아시아 선수가 앞으로 있을까 싶다. 13년 프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하락을 맛본 손흥민. 이제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팀이 되어버린 토트넘에서 우승컵 없이 마무리 짓게 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까? 과연 과감한 결단은 올여름 내려질 수 있을까? 2. 사실상 확정, 오형규, 감독. 토트넘과 구두 합의 플러스 수석 코치까지 데리고 간다. 오형규를 영입하고 지휘한 안지 포스테코글로, 셀틱,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행 위지를 드러냈다. 데일리메일 스코틀랜드파는 5일, 한국 시간,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의 토트넘 감독직 부임을 위해 구단을 떠나겠다고 통보했고 코치 한 명도 같이 데려가겠다고 전했다. 고 보도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는 셀틱에게 토트넘 차기 감독이 되고 싶다고 알렸다. 라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존 케네디 수석 코치와 함께 토트넘에 합류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포스테코글루가 구단 대주주인 더모트 데스몬드를 비롯한 셀틱 이사들과 동료들에게 토트넘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알고 있다. 라며 트래블 시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포스테코글루는 이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트넘은 조만간 포스테코글루 선임을 위해 공식적인 접근을 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같은 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와 차기 감독직에 구두 합의했다. 2년 계약에 계약 연장 옵션이 포함됐고 잠재적으로 2026년 여름까지 팀을 맡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한 이후 아직 후임을 결정 내리지 못했다. 콘테 감독이 떠나고 잔여 시즌은 크리스티안 스테리니와 라이언 메이슨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해 해결했다. 시즌이 끝나고 이제 2023-24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토트넘은 구단에 어울리는 사령탑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했다. 율리안 나겔스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아르네 슬롯, 루이스 엘리케 등을 비롯한 수많은 감독과 연결됐지만 최근 토트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셀틱을 이끌고 우승컵을 총 3개나 들어올렸다. 리그와 스코티시 리그컵을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셀틱은 지난 4일 스코티시컵, FA컵, 마저 제패하면서 도메스틱 트래블, 리그 플러스 리그컵 플러스 FA컵 3관왕을 달성했다. 더불어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는 호주 국가대표팀과 요코하마 F. 마리노스 감독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선수들과 오형규 등을 영입해 아시아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토트넘이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을 성공적으로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꾸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스코티시컵 우승 직후 토트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며 답변을 아꼈지만 구단과는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도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보드진이 그를 만나 구단의 미래 계획과 왜 토트넘이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협상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3. 불리한 일정과 체력 부담. 4강 넘으려면 전략 플러스 정신력 필요하다. 대한민국 U20 월드컵 대표팀의 4강전은 앞선 어느 경기보다도 큰 고비다. 상대 이탈리아의 전력을 논하기 앞서 일정과 체력 소진 상태가 불리하다. 5일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데레스테로의 에스타디오 유니코 마드레 데 시우다데스에서 2023 국제축구연맹 피파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8강전을 치른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와 연장전 끝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9일 이탈리아와 4강전을 치른다. 이탈리아는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꺾고 올라온 이번 대회 최강팀이다. 그 전력도 부담스럽지만 일정부터 한국이 불리하다. 한국은 8강과 4강 사이에 하루를 덜 쉬었다. 이탈리아는 8강전을 4일 치렀고 한국은 5일 치렀다. 회복 시간 차이가 있는 데다 8강전의 체력 고갈 상태도 차이가 컸다. 이탈리아는 90분 만에 콜롬비아를 3에서 1로 꺾었다. 반면 한국은 나이지리아와 연장 혈투 끝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반면 한국이 유리한 점도 있다. 이동거리는 비교적 짧았다.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이후 16강, 8강, 4강에 오를 때마다 동서로 약 1100km 거리를 이동하는 일정이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조별리그를 중서부 멘도사에서 16강과 8강은 북쪽으로 약 900km 이동한 산티아고 데레스테로에서 4강은 중동부에 위치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라플라타에서 치른다. 한국이 장거리 이동을 한 번 덜 했다. 그간 체력 안배를 더 잘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5경기 모두 선발로 뛴 선수가 단 3명이다. 이탈리아의 주전 중 5명이 정경기 선발로 뛴 것에 비해 체력 안배를 잘했다. 출장 시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400분 이상 소화한 선수가 3명인데 이탈리아는 5명이다. 반대로 90분 이상 소화한 선수는 한국이 18명으로 더 많고 이탈리아는 16명이었다. 이처럼 체력 안배를 잘하는 동시에 다양한 선수를 고루 활용한 건 4강전 수싸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력적으로 좀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회를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마냥 불리하진 않다. 계속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영준, 이승원 등은 몸과 마음의 체력을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김은중 감독은 이탈리아보다 더 풍부하게 확보해놓은 가용자원으로 선발과 교체 모두 지략 싸움을 벌여야 한다. 김 감독이 수싸움의 나라 이탈리아를 상대로 보여줄 라인업은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4. B11 현장 U20 4강 돌풍 김은중호 클린스만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시야는 넓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2023 피파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4강 신화를 일으키고 있는 김은중호의 선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5일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2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페루 엘살바도르를 상대할 6월 A매치 2연전에 출전할 새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16일 저녁 8시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페루를 상대하며 20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붙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2연전에 호출하지 않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어린 선수들과 관련한 멘트를 많이 남겼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황선홍호는 물론 이미 피파 U20 월드컵 4강 신화를 완성한 김은중호의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